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드디어 한 주가 끝나고 추석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어제 급락. 그 이유가 뭘까요? 어제 WTI가 무려 4.94나 하락해서 82.94달러까지 하락한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치는 지난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올랐던 거 전부 다 뱉어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기 둔화 걱정에 대폭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무려 6%나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중국에서 경기 둔화 이러한 걱정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에서는 지속적으로 긴축을 할 거다 이러한 예상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도 당연히 둔화 우려가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어제 이러한 요인 때문에 유가가 엄청나게 급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와중에 러시아에서는 러시아를 견제하는 가격 상한제에 동참하면은 석유와 가스를 수출하지 않겠다 이러한 엄포를 내렸기 때문에 변수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역시 원자재는 이렇게 변동성이 매우 큰 걸 확인할 수 있고, 하루하루 흐름을 맞춘다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나저나 유가가 단기적이든 아니면 장기적이든 이렇게 하락하다 보면은 우리가 한 달 뒤쯤에 기름 넣을 때는 부담이 좀 줄어들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소폭 반등을 해냈습니다. 2% 정도 반등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연준의 2인자의 비둘기가 살짝 나왔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어제 호재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해서 눈길을 반다고 한데요. 일단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플레를 목표치까지 낮추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기존 연준의 입장이랑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 이어서 긴축 주기의 어느 시점에서는 위험이 양면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그냥 무작정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지만은 않을 거다. 결국 나중에는 무조건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금리를 올리긴 올리겠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은 멈출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살짝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FOMC가 좀 남았습니다. 결국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릴 것 같고, 참고로 다른 클리브랜드 총재는 인플레를 더 열심히 잡아야 된다고 말했으며 내년 중에 금리 인하는 없을 것, 이러한 매파적 발언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지만, 그런데 이런 뉴스를 딱 봤을 때 어차피 더 이상 나빠지긴 좀 어렵겠다. 이미 선반영으로 주가가 좀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 가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추석 때 아마도 기름들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과연 추석에 배달 음식 우리가 시켜 먹을 수 있을까요? 자, 배달의 민족에서 사장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올해 추석 기간 동안 전체 휴무하는 사장님은 20%, 그리고 추석 당일만 휴무하시는 분은 35%, 마지막으로 휴무 없이 그냥 쭉 장사하시는 분은 무려 43%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켜 먹는 그러한 집 중에서 두 집 중 한 집은 추석 당일에도 영업을 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추석이라는 거는 원래 확실한 대목 중 하나겠죠. 가족끼리, 친척끼리, 또 친구끼리 이렇게 자주 모이기 쉽기 때문에 배달 음식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이제 가게로 찾아가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추석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자영업자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아이폰 14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아이폰 14가 공개가 되었으며 종류는 4개가 공개가 되었다고 하네요. 6.1인치 아이폰 14, 그리고 14 프로, 그리고 6.7인치, 이게 더 큰 거겠죠. 아이폰 14 플러스와 프로 맥스가 공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격은 아이폰 14 프로는 155만원, 프로 맥스는 175만원부터 시작하며 뭔가 가격이 좀 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하지만 애플 입장에서 판매 가격은 그대로 똑같이 책정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환율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대부분 인상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죠. 이런 부분 때문에 환율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팟 프로 2세대는 35.9만원, 애플워치 8 시리즈는 59.9만원으로 이 두 개는 가격이 조금 크게 오른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이폰 14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판매량이 어떻게 나올지, 역대 최대 신기록을 또 쓸 수 있을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달러 강세는 계속 이어진다. 왼쪽에 보다시피 지금 현재 달러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어느덧 1381.4원까지 올랐으며, 그런데 그 와중에 흥국증권에서는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연말까지 1450원, 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야, 그런데 우리가 진짜 얼마 전 한 달도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때 1300원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1381원까지 올라왔고, 이 정도면은 야 진짜 1450원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는 들기 시작하죠.
다만 그 와중에 지금 증시는 조금 많이 부러진 걸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1450원까지 간다면은 한 번 더 증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 보자면은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이유는 글로벌 경기 둔화의 끝이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환율이 오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달러를 선호한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말 그대로 야 최고로 안전한 건 역시 미국이다, 이러한 마인드가 많이 퍼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경기 둔화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얼마나 심할지 그거를 우리가 일단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환율은 조금 역대급으로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최근 환율은 IMF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끝까지 올라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때는 IMF가 있었고 금융위기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빅 이벤트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이렇게 급하게 조금 많이 오르는 거는 특별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특별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중국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위안화 약세가 원화 약세를 부추긴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중국의 위안화가 약세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상태도 좋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와중에 경기 부양 정책, 금리를 인하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면서 돈을 풀고 있는데도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봉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러한 경기 부양 정책이 일단 지금까지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안화 약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은 IMF도 아니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도 아닌데 이상할 정도로 환율이 크게 오르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가 도망갈 곳은 있겠죠. 그렇다면 달러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뭐가 수혜가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킹달러 수혜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야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수출 기업이 유리할 수밖에 없겠네.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갤럭시를 100만원에 미국에 팔고 있었다면은, 그런데 지금 환율이 10% 올랐다고 치면은 말 그대로 미국인 입장에서는 거의 10% 할인된 가격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 기업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원자재를 수입을 했다가 그거를 가공해서 수출하는 업체는 이러한 유리한 점이 전부 다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입할 때 이미 손해를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고민하자면은 바이오가 그 해답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삼성 바이오직스가 수혜주라고 하며, CDMO 바이오 위탁 개발 생산 특성상 우리가 지금 딱 생각해도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비쌀 것 같진 않죠. 그리고 매출 비중이 거의 다 달러 매출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당연하게도 킹달러 수혜주다 이런 말을 들을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달러 매출 비중이 50%나 되고, 그리고 대웅제약도 나보타를 수출하고 있어서 달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무조건 바이오 기업 사야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거는 이제 수혜를 본다는 거고, 하지만 업황 자체가 안 좋다면은 이러한 수혜는 그냥 도루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그분들이 그냥 무지성으로 야 킹달러 수혜주 가자 라고 보고 이러한 바이오주를 사는 게 아니라, 최근 들어 업황이 어떤지 그런 거 한번 보시고 야 업황도 괜찮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네, 이런 판단이 드신다면은 야 여기에다가 킹달러 수혜까지 볼 수 있으면은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식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혹시나 바이오 좋아하신다면은 삼바,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웅제약 이런 기업들의 지금 현재 업황이 어떤지, 킹달러 수혜주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적자를 내던 기업이 이제는 흑자 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주인공은 바로 SK온입니다. 6분기 연속 손실을 보고 있는 SK온, 오는 4분기 내 흑자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SK이노베이션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마음이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흑자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는 바로 배터리 제품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고, 유럽 신규 공장이 안정되고 있으며, 그리고 미국 공장의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SK온 과연 4분기 흑전이 가능할지, 그리고 흑자 전환이 된다면 당연히 실적이 급속도로 증가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번에 안 되더라도 이제 내년에는 될 거라고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다른 배터리 제조사랑 SK이노베이션의 가치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SK이노베이션 만약에 SK온이 흑자 전환했을 때 매력이 있을지 없을지 미리 공부를 해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제네시스 GV60 안전해요. 자, 제네시스 GV60이 유럽 신차 평가 인증 기관으로부터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네시스는 G70, G70 슈팅 브레이크, G80, GV70, GV80 이러한 전 모델이 별 5개 등급 차량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참고로 유럽 NCAP 테스트가 뭔가 봤더니 97년부터 시작된 유럽의 신차 평가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안정성 검증 테스트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의미가 존재한다
나간다고 볼 수 있겠죠. 꼭꼭꼭 제네시스가 고급화 브랜드로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포항 철강 상태가 조금 심각하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포항 제철소가 태풍 흰남노가 동반한 폭우로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이는 가동이 시작된 73년 이후에 49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례없는 일이 이번에 일어났다는 거겠죠. 그리고 아직 중요한 거는 정상화 시점이 미지수라는 거, 이 부분이 매우 큰 걱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몇천억에 달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이 와중에 이제 10일부터 당장 이틀 뒤네요. 그때부터 전체 재개가 아니라 순차적 재개를 한다는 소식은 존재를 한다고 하니까 철강에 투자하신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포스코만 피해를 본 게 아니라 포스코 스틸리온, 그 다음에 현대제철, 이러한 기업도 피해를 봤습니다. 다만 현대제철은 인천 그리고 당진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동률을 높이면은 제품 생산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기름분들 이제 포항에 사시는 기름분들 이것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포항의 명물 스페이스워크라고 하는데 포스코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이게 첫 페이지에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신경 써서 만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기에서는 이걸 딱 처음 보고 이거 뭐 청룡 열차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계단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360도로 도는 게 있는데 이거를 계단으로 어떻게 걷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저기 가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거를 진짜 걸어갈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일본 코로나 확진자 외출 허용. 자, 이 정도면은 뭐 사실 전부 다 허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진자 자가 격리 중에 생필품을 살 때는 외출을 허용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자가 격리 기간도 단축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결국 일본과의 여행 곧 시작하겠구나라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해외여행을 갈 때는 바로 일본 여행이 가능할 때부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 좀 멀리 가면은 부담되기도 하고 코로나도 걱정되고 PCR 검사 이런 것도 좀 걱정되죠. 그런데 가까운 나라인 일본은 그런 부담이 조금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먼저 선택할 해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제 그 사람들이 다녀왔을 때는 이제 우리 SNS 아니면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이 나 이번에 해외여행 갔다 왔어 이런 말을 하겠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그 해외여행 욕구가 터져 나올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일본 여행은 물론 다른 나라 원래 핫했던 베트남, 태국 이런 나라도 엄청나게 많이 갈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도 올해 말 그리고 내년에는 보복 해외여행 이런 단어가 꼭 나올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왼쪽에는 이러한 여행주, 항공주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참고로 왼쪽에 하나투어는 주봉인데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8월 달에는 어떤 어플이 잘 나갔을까요? 사실상 게임주의 실적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8월 사용자 수 기준으로 보자면은 포켓몬고가 202만 명으로 1등을 했습니다. 역시 포켓몬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로블록스가 2위, 브롤스타즈가 3위, 4위는 피망 뉴맞고, 야, 진짜 대단하네요. 피망 뉴맞고가 4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블록스가 엄청나게 급증했다고 하는데 바로 방학의 영향이 아닐까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출 순위 보자면은 당연히 뭐 리니지겠지 라는 생각이 들죠. 리니지 M이 1등, 리니지 W가 2등, 우마 무스메가 3등, 오딘이 4등, 피파 온라인이 5등, 이렇게 1등부터 5등을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25일날 출시한 넥슨의 히트2, 왼쪽에 있는 게 바로 히트2의 게임 일러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게임은 8월 매출 순위에서 14위에 안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뭐야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8월 25일날 출시하고 5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14위까지 올라간 것도 대단하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히트2가 하루 매출 순위 1위까지 달성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라면값이 또 올라요 흐흐. 농심에서 추석 이후 라면값 인상을 발표한 이후 팔도도 10월부터 가격을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고로 이제 오뚜기와 삼양식품도 따라오는 거 아니냐 라는 걱정, 기대 이런 걸 가질 수 있겠죠. 참고로 팔도는 평균 9.8%나 인상한다고 하며, 그러니까 팔도 빗면이 9.8%, 왕뚜껑이 11%라는 거겠죠. 그리고 농심도 신라면은 10.9%, 너구리는 9.9%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불닭볶음면이 엄청나게 잘 팔리기 때문에 삼양식품은 조금은 여유로운 상황이라고 하며, 그래서 가격 인상을 아마도 안 하고 한 번쯤 버티지 않겠나. 그러면서 국내 라면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다른 라면보다 싸면은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올리는 기회로 삼지 않겠나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가격을 진짜 올릴지 안 올릴지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이러한 평가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건설주 괜찮나요? 자, 여러분들 혹시 건설주 투자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 건설주도 일단 이 시각을 보자면 아무거나 사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한번 어떤 걸 사야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요즘 좋은 주식 찾기가 조금 더 어렵지만 건설주는 최근 들어 약한 흐름을 쭉쭉쭉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 최근에는 원자력 그 다음에 네옴시티 때문에
살짝 고개를 드는 걸 체크할 수 있는데 과연 건설주 추세적으로 하락을 할지 아니면 지금 투자를 해야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건설주가 이렇게 약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경기 침체, 긴축 정책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반면 호재도 있다고 하는데 바로 고유가로 인해서 중동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서 이 부분이 매우 좋은 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딱 머리를 써야겠죠. 잠깐만, 야, 경기 침체랑 긴축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했으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그러한 건설주는 조금 피하고 그 반면 고유가로 인해서 중동 수요가 는다고 하니까 해외에서 수주를 따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사야겠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냥 건설사를 사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 시작되는 대규모 해외 수주, 이 수혜주를 봐야 되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으며, 그리고 이미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주가가 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해외에서 비중이 큰 건설사는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주택 매출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이 해외에서 비중이 높을까요? 건설사들을 무자르듯이 이 기업은 이거고 이 기업은 이거야 이렇게 나눌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최근 들어 HDC,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GS건설은 주가가 하락하고 있으며 그 반면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DLENC 이렇게 세 가지 기업은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위 같은 이유 때문에 아닐까라고 본다는 거겠죠. 혹시나 건설주에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투자할 계획이 있다면 이러한 시각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 무설탕 젤리가 설사를 유발한다 이러한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껌이 정말 잘 팔렸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를 젤리가 대체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젤리를 좋아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건강한 젤리, 무설탕 젤리가 조금 인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이걸 먹고 복통, 설사를 호소하는 소비자가 많다고 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젤리가 상했을 리가 없는데 한번 봤더니 설탕이 안 들어가니까 대신 단맛을 내는 대체 감미료가 들어가겠죠. 우리가 보통 먹는 뭐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여기에 이런 게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걸 많이 먹으면은 소화 기능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특히 아이들에게 복통과 설사를 유발하기도 한다는 그러한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의 불만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대체 감미료는 우리가 이미 많이 먹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걸 먹었을 때 뭐 배가 아픈 건 딱히 느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젤리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는 이것 때문에 복통이 난다는 그러한 인과관계는 밝혀진 게 없어서 조금 억울하긴 하지만 어쨌든 소비자들의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은 회수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아이들이 많이 먹으니까 그거를 조금 빠르게 대처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검사가 다 끝나면은 뭐 때문에 아이들이 설사를 했는지 그런 것들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민족 대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9시간, 서울에서 대전까지 3시간, 서울에서 강릉까지 5시간 40분, 서울에서 광주까지 8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 서울에 사실 것 같은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망을 보자면 작년에는 546만 명이 일평균 이동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603만 명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원은 여행 및 고향을 가는 인원 총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잘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자동차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겠죠.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추석 할인 중. 최근 들어 삼성전자가 많이 빠지고 그리고 오늘은 전 저점을 정확히 터치하고 오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걱정이 정말 많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개인 투자자는 야, 쌍바닥이다, 이제 저점의 마지막 기회다, 이러한 전망을 꺼내면서 1조 원이나 일주일 동안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개인분들이 잘못된 투자를 하는 걸까? 그걸 한번 보자면은 지금 삼전에 주가가 안 좋은 건 일단 주식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락한 거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사실상 이게 진짜 이유겠죠. 반도체 업황의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실적이 안 좋을 거야, 이러한 걱정 때문에 선반영으로 빠진다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다시피 일단 삼성전자의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뱅글뱅글 도는 쳇바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반도체 업황이 우려가 나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거 최악이다, 더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걱정이 나오지만, 하지만 그 와중에 잠깐만, 결국은 나빠진다는 거는 곧 바닥을 친다는 소리고, 그 말인즉슨 이제 업황이 또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내년 초에는 추세적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은 이런 부분을 믿고, 그리고 그냥 삼성전자를 믿고 개인 투자자의 매수가 조금 가팔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다만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호재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어떤 호재가 있나 봤더니 비메모리의 성과가 호재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조금 더 가깝겠네요. 대규모 M&A 이 부분도 충분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정리하자면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상황은 업황이 안 좋은 건 팩트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지만 결국 이거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또 회복을 하지 않겠나, 그게 아마도 내년 초반이 아니겠나 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개인 투자자가 그걸 보고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는 뭐가 있는가 봤더니 비메모리의 성과 플러스 M&A를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기업 한 가지를 보고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LG노텍 아이폰 14 주문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KB증권은 LG노텍의 목표가를 57만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34만원인데 야, 57만원이면 대단하죠. 그리고 3, 4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5%, 2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또한 최근 8개월간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주가는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PBR 6배 수준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다, 이러한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LG노텍의 주봉인데 조금 좋아 보이는 차트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이러한 기간 조정을 긴 시간 동안 나타낸다는 것은 한 번 더 추세적인 상승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LG노텍 과연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실적을 봤더니 야, 대단합니다. 그냥 연평균 10%씩 성장을 하고 있죠. 이 정도면 충분히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으며, 그리고 최근 5년의 펄을 봤을 때 19.5, 12.5, 32, 18, 9.7 이런 식으로 기본 10이 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퍼가 6.9, 내년이 6.3이라는 거는 충분히 저평가 매력이 당연히 나올 수 있겠구나. 지금 현재 증권사가 왜 이렇게 목표가를 높게 잡았는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번 연휴 동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동안 푹 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대셨습니다. 빠이요.